매일 아침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고 든든해서 좋지만 사실 이런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침 식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혹시 영상 누르기 전에 오이 옆에 된장처럼 생긴 사진이 뭘까 궁금하시죠? 오이와 이것 네 가지 중 하나만 챙겨 먹어도 당뇨 걱정이 싹 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오이와 아침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뇨인들에게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되는데요. 밤새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서 아침에 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벽 현상이란 밤사이에 코티솔,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혈당 수치가 밤사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거르면 공복 상태가 길어져서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조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남성의 경우 아침을 안 먹으면 당뇨 발생률이 21% 높아지고 여성은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입니다. 같은 점심을 먹더라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점심 후 혈당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이가 당뇨에 좋은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기적의 수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바로 혈당 지수죠.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보통 55 이하면 저혈당 음식, 70 이상이면 고혈당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이의 혈당 지수는 무려 15로 매우 낮은데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참고로 흰쌀밥은 87, 식빵은 91인데 비해 오이는 고작 15인 거죠. 게다가 혈당 부하 지수도 0.4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오이가 혈당 수치를 낮춰서 당뇨병이 야기하는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는 오이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침을 적게 먹는 그룹과 많이 먹는 그룹으로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침을 많이 먹은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0.46이나 크게 감소한 반면 적게 먹은 그룹은 0.14만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침을 충분히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천연 해독제 역할로 몸속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주는데요.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 비타민 K는 62%, 마그네슘은 10%, 칼륨은 13%를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서 소변을 통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오이의 이런 해독작용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오이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이를 당장이라도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오이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오이와 함께 먹으면 당뇨를 잡는 환상조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영상 누르기 전에 오이 옆에 된장처럼 생긴 사진의 정답이 바로 땅콩버터였는데요. 혹시 오이와 땅콩버터 조합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당뇨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 중 하나인데요. 땅콩버터에는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졌는데요. 연구에서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땅콩과 함께 먹은 그룹이 포만감도 늘어나고 혈당 안정성도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건데요. 챙겨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 개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팜유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조합으로 드시면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식초입니다. 이 조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조합 중 하나인데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에 식초 2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식후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이를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혹시 오이와 식초 하면 떠오르는 요리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오이 냉국이 있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식초를 넣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 후에 얼음을 동동 띄워 드시면 되는데요. 에어컨도 흔하지 않던 옛날에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음식이 아니라 효능이 많았는데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오이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차갑게 먹으면서 더위까지 식혀주는 일석삼조의 효과인데요. 특히 여름철 당뇨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오이 냉국은 남녀노소, 음식을 가려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조합이라 이런 걸 보면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즐겨 먹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참고로 식초는 혈당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체중 관리까지 할 수 있는데요. 동양의학적으로도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고 식초는 따뜻한 성질이라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오이는 식물성 식품이라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 점수를 보면 우유가 117점, 달걀이 101점을 받은 완전 단백질인 반면 오이는 식물성 식품이라 단백질 함량이 낮고 필수 아미노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이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오이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달걀 흰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도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드시는 방법은 아침에 오이 반 개와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되고 여기에 방울토마토 5-6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서 오이와 함께 먹어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요.
두 채소 모두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샐러드처럼 그냥 드셔도 좋지만 토마토 속 라이코펜 흡수를 높이는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요. 바로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추천 조합으로 소개해드렸던 계란과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계란 볶음으로 만들어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4가지 조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든 음식에는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듯이 이 조합들도 피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땅콩버터와 오이 조합의 경우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의 인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 조합을 피해야 할 분들인데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서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감을 시작으로 근육경련,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초 조합을 피해야 할 분들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드실 때 농도를 낮춰서 드시거나 차라리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침을 먹는 시간대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는 되도록 오전 8시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 연구팀이 프랑스 성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먹은 사람은 오전 9시 이후에 아침을 먹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59% 더 낮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첫 식사를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나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식후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게 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산책하는 습관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린 3가지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지만 사실 우리 혈당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음식들인데요. 먼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오는 식품이다 보니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죠. 설탕은 해롭게 느껴지지만 과일의 달콤함은 해롭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를 아침에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습관이 되는데요. 과일의 당분이 액체 상태가 되어서 몸에 흡수가 빠르게 되고 이게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 조합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 착즙 주스로 해 드시는 게 아니고 원물 그대로 갈아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국립암센터 의료진에 따르면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나 착즙 주스의 경우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다 한 번 먹는 착즙 주스라면 우리 몸이 잘 작동해 혈당이 정상으로 되지만 습관적으로 장기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 이상으로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식이나 미숫가루인데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른데요. 빠른 흡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만들게 되어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미숫가루에는 달콤하게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인데요. 아침에 가끔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빵과 잼 조합인데요. 빵 중에서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 포인트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당 조합으로 먹었을 때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건 혈당을 빨리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빵이 드시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흰 식빵보다는 통밀빵과 저탄수빵을 챙겨 드시고 잼 대신 무가당 땅콩버터나 달걀, 양상추를 넣어 샌드위치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오이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300g짜리 오이 한 개에는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 정도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오이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드실 때 잔류 농약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면서 씻으면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찬물로만 씻어도 농약의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를 수 있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아침 식단이라고 해서 실천하지만 이게 혈당 건강에 정말 좋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혈당 수치 대신 순수하게 몸의 변화로만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 유무입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면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는데요. 오이조합 식사를 하신 후 이전보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었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공복감의 지속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까지 별다른 간식 없이도 버틸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혈당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갈증과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소변량도 늘어나는데요. 아침 오이 식단을 꾸준히 하신 후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면 혈당 개선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이것 한 스푼만 마셔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식초인데요. 실제로 임상연구에서 식초를 식전에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를 마시는 방법 하나만 잘못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식초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효능을 알아보고 어떤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누구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식초하면 음식에 신맛 내는 조미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식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제제로 사용되어 왔을 만큼 역사가 깊은데요.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술이 한 번 더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인데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구연산, 말산 같은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까지 들어있어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식초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들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게 식초의 효능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막아주냐면요. 첫째로 식초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넘어가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함께 느려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둘째로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식초를 식전에 마신 그룹은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고요.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레몬수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레몬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슷하게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2026년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가 건강한 성인의 식후 혈당 급증을 약 35분간 지연시켰다고 확인됐습니다. 식초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레몬즙을 물에 타서 식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전에 식초나 레몬즙 한 스푼을 탄 물을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오르신다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789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10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방을 더 빠르게 태웁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의 발현을 유도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둘째는 식욕 억제인데요. 식초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12주 동안 매일 15ml의 사과 식초를 마신 그룹이 평균 6에서 8kg의 체중 감량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식단 조절과 적절한 운동 없이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드셔야만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피로가 풀립니다. 몸이 늘 무겁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식초에는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인 TCA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핵심 대사 경로인데요. 이 회로가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피로 물질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런데 피로가 쌓이면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식초의 유기산이 이 회로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만약 운동 후에 피로 회복이 느리신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식초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식초는 산성식품입니다. 이 산성 환경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뼈가 약해진 폐경 모델 쥐에게 식초가 포함된 식단을 32일간 제공했을 때 정상 쥐에 비해 뼈의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머님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챙기시는 분들께 식초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 반찬에 식초 한 숟갈 곁들이시면 채소 속 미네랄 흡수율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식초의 주요 효능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혈당 안정, 체중 관리, 피로 회복, 칼슘 흡수 이 4가지를 식초 한 가지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식초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훨씬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검은 콩입니다. 식초 검은 콩, 초콩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져 온 음식인데요. 단순히 전통적인 건강식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런데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이 문제인데요. 피트산은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걸 방해합니다. 항영양소라고 부르는 성분인데요. 그런데 식초에 검은 콩을 담가두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피트산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면 피트산에 가로막혀 있던 칼슘과 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몸이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검은 콩의 단백질 흡수율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도 식초가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검은 콩 자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라서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를 식사 중에 같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미네랄 보충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후반부 레시피 파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진저롤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천연 성분입니다. 그런데 진저롤은 불안정한 성분이라 시간이 지나거나 조리 과정에서 쉽게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식초에 생강을 절이면 식초의 산성 환경이 진저롤 성분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체내 흡수도 훨씬 용이해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절인 생강은 천연 항염증제와 유사하게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신 분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시리고 뻐근하신 분들께 식초 생강 절임을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면이나 장어, 회에 곁들이는 생강 초절임, 그냥 맛으로만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어진 조합이었습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그런데 양파 속 퀘르세틴은 당 분자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당 분자와 퀘르세틴을 분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식초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과 이상 지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양파의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달콤하게 먹기 좋아지거든요.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매일 부담 없이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나물류입니다. 데친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건데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나물 속 비타민C가 산화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비타민C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해서 비타민C를 더 오래 보존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물 속 철분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이 철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실용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식초가 채소의 질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가 약하셔서 채소 드시기 불편하신 어르신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같은 어떤 나물이든 다 잘 어울리고요. 참기름에 식초 한 스푼만 더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검은콩, 생강, 양파, 나물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검은콩은 미네랄 흡수와 혈당 관리, 생강은 항염증 효과 극대화, 양파는 혈관 보호 성분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나물류는 비타민 보존과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식초와 궁합이 좋은 건데요. 매일 다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에 식초 한 스푼씩만 더해봐도 충분히 효과가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초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드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원액으로 드시는 건데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마실수록 좋겠지 하고 신맛을 참고 원액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은데요. 이건 별로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식초 원액은 강한 산성인데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 점막에 화학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요. 또 치아 범랑질을 녹여서 치아 부식과 충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 원액에 직접 노출된 치아 표면은 급격하게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치아 민감증이 심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 250ml 이상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빨대를 사용하셔서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최소화하시고요.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 공복에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까지 드시게 되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드시게 되더라도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시면서 혈당 변화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고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면 체내 칼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미 칼륨 수치가 낮은 저칼륨 혈증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낮아지면 근육경련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의 산성 부하를 처리하는데도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초를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위장이 약하신 분,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 신장 질환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 이렇게 세 분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희석해서 식사 중에 드시면 되고요. 당뇨약 드시는 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양을 조절해서 소량 챙겨 드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 바로 만드실 수 있는 초콩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초콩과 식전, 식초, 레몬수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초콩입니다. 초콩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서 만드는 한국의 전통 건강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가 콩의 피트산을 분해해서 칼슘과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검은 콩의 식이섬유와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가 시너지를 내는 조합입니다. 먼저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검은 콩 1컵,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컵에서 3컵.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마른 천으로 닦아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달궈진 팬에 콩을 넣고 약 3분에서 5분간 볶아줍니다. 이 단계가 핵심인데요. 생콩을 그냥 식초에 담그면 비린 맛이 날 수 있거든요. 볶는 과정에서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콩 껍질이 살짝 갈라지면서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다 된 겁니다. 세 번째, 볶은 콩을 완전히 식혀줍니다. 뜨거운 상태로 바로 식초에 넣으시면 식초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네 번째, 소독한 유리병에 식힌 콩을 담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콩은 병의 60에서 70% 정도만 채워주세요. 콩이 식초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면 나중에 넘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콩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부어줍니다. 콩과 식초 비율은 1:2에서 1:3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숙성입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신 다음 냉장고로 옮겨서 일주일 정도 더 숙성시켜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콩이 식초를 흡수해서 통통하게 불어있고요. 비린 맛은 빠지고 새콤하면서 먹기 좋은 맛이 납니다. 보관하실 때는 콩이 식초 위로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하시고요. 콩이 식초 위로 올라오면 식초를 조금 더 보충해 주세요. 냉장 보관하시면서 한두 달 안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드시면 되는데요. 밥 먹을 때 반찬처럼 곁들이시면 개운하게 입맛을 돋우는 데 좋고 식전에 한 줌 먼저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식전 식초 레몬수입니다. 이건 레시피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아까 파트 1에서 식초와 레몬수가 혈당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물 250ml 이상, 식초 1큰술, 약 15ml, 레몬즙 약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레몬즙을 약간 짜서 넣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겁니다. 밥 먹기 5분에서 10분 전에 드시는 게 혈당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넣는 겁니다. 식초를 너무 진하게 희석하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물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식후 혈당이 많이 오르신다는 분들, 매 식사 전에 이 식초 레몬수 한 잔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단돈 300원짜리 완전식품 계란에는 노년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부터 눈 건강, 치매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오늘은 계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매우 좋은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이 식품 중 최고로 평가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점수 매기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1등인 우유에 117점을 뒤이어 달걀은 101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 2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콜린은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린이 결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그대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기에 한번 아프시면 크게 아프시기 때문에 만성질환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인지기능에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란을 섭취해주면 콜린 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보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로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토마토를 계란과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토마토와 계란은 서로 각기 다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서로 모자란 영양소를 보완해주며 상승작용을 불러오는데요. 토마토에는 계란에 모자란 비타민C, 비타민 K, 식이섬유 등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또 토마토 속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게 되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돼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토마토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토마토 계란 볶음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숨겨진 감칠맛이 나서 맛이 10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또 올리브유 등 기름으로 볶아서 먹게 되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토마토 계란볶음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토마토와 계란을 활용한 나만의 건강한 요리법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가 무려 117점으로 질 좋은 단백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서 함께 섭취해주면 서로 보완해주는 좋은 꿀조합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유제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유제품 속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유제품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유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편해서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궁합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억제제가 소화효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면서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콩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계열, 칼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노년기 여성들에게 두유는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운 계란과 두유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고 녹색 잎속 틸라코이드 성분은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시금치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이런 시금치를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시금치와 계란이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사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화학적으로 수상칼슘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한 것이지 계란과 시금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시금치를 나물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때 시금치를 데치면 많은 양의 옥살산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칼슘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란과 나쁜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먹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효과를 포함하여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까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탄닌 때문에 계란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계란의 주 영양소인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탄닌이 함유된 다른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감, 밤, 도토리, 녹차, 와인, 커피 등이 있습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이 철분 영양제 챙겨 드실 때는 방금 알려드린 탄닌이 함유된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계란과 나쁜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금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간혹 미세하게 깨진 계란이 있어서 금간 계란부터 제일 먼저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시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인데요. 감염되면 위장관 질환으로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오염이 되어 껍질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서 내부로 살모넬라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식중독이 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4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에 실온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 중에 계란을 만지면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고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 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사용할 때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도마와 칼을 깨끗하게 세척해가며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